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개인 판산 신청 자격이죠. 어떻게 보면 내가 소득이 없으면 가능한가요?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결론은 소득이 없다 해서 개인 파산이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. 자, 얼마 전에 30대 후반의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채무가 한 3,500만 원 정도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한테 강조하는 게 자기는 소득이 없다, 취업이 안 된다, 놀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. 어디 아프신 데 있나요? 하니까는 예, 있다 하더라고요. 혈압약을 먹고 있고 고지혈증도 좀 있고 무릎이 조금 아파가지고 조금 한 번씩 뭐 통증약을 먹은대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니 저희 사무실 멀쩡히 따박따박 걸어오시던데 하니까 웃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개인 파산 안 됩니다. 해서 개인 회생을 제가 유도를 시켜드렸거든요. 자, 개인 파산은 여러분들 신청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. 물론 신청 요건이 단순히 지급불능입니다. 지급불능이 뭐냐면 내가 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걸 지급불능 상태랍니다. 내가 한 달에 200 버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원리금이 나가고 있으면 안 되죠. 그죠? 그죠?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개인 회생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이제 채권자한테 이제 갚는 거잖아요. 개인 파산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모두 법원에 투입시키고 나의 모든 채무를 전부 다 없애게 하는 게 개인 파산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 파산을 개인 회생보다 좀 더 까다롭게 봐요. 자, 어떤 분들이 개인 파산 신청 자격 요건이 되냐면 첫 번째요. 건강상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. 단순히 다리가 좀 아픈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뭐 어떤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회활동을 못하시는 분들, 뭐 심한 디스크가 있어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, 응? 의사의 진단상 이 사람은 계속해서 경제적 활동이가 어렵게 많이 아프셔야 돼요. 어깨, 무릎, 다리, 저도 수도 없이 아픕니다.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맨날 허리 아파서 진통제 먹어요. 저 개인 파산 안 돼요. 허리 아파도. 자, 이거 명심하시고요. 두 번째, 채무자분이 건강하지만 그 채무자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속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개인 파산이 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인데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아이가 4명이에요. 4명. 1살, 3살, 4살, 5살. 와, 진짜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 상 줘야 돼요. 상. 20대 중반의 여성분이 아이가 4명이에요. 근데 신랑분하고 이분이 둘 다 채무를 좀 지었어요. 근데 이제 신랑분은 뭐 일단 없는 걸로 배제하고요. 이 여자분이 채무 액수도 다액도 아니었어요. 한 3천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. 근데 아이가 4명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많이 힘들죠. 아니 4명에 빨래하고 밥 먹여주는데 이 살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. 이런 분들은. 그래서 이런 분들 개인 파산 가능했습니다. 또 어떤 분들도 계셨냐면 뭐 50대 초반에 남자분이셨는데 부모님이 아프셨어요. 매우 많이. 딱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한 분은 부모님이 정신분열인가요?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같이 있었어야 돼요. 왜냐면 막 엄한 대로 막 가시니까. 이런 분들도 건강하지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속적 경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개인 파산 가능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요. 건강하고 지속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채무 액수가 너무 과대해가지고 경제적 활동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개인 파산이 돼요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이 채무가 한 10억 있다고 해볼게요. 10억. 그러면 10억에 10% 이자가 얼마죠? 10억에 10% 이자면 1억이죠. 1년이면. 그럼 한 달에 이자만 800에서 900 나오거든요. 그럼 한 달에 2억만 원 벌으면은 뭐 생계비 빼고 뭐 하면 원금은커녕 한 달에 나오는 이자에 뭐 얼마나 갚겠어요. 뭐 이자의 10분의 1도 뭐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채무 액수가 과다한 경우, 그 다음에 건강하고 지속적 경제 활동을 하지만 지금 채무자 회생 파산을 한 법률, 개인회생 개인 파산에서 인정해주는 최저 생계비 있잖아요. 1일 때 110만 원, 2일 때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이것보다 벌지 못하시는 분들도 개인 파산이 됩니다. 이렇게
제가 크게 네 가지만 좀 말씀드렸거든요. 이런 분들이 되는 거지 무조건 소득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을 안 하시고 개인 회생 쪽으로 가셔야 돼요. 그걸 좀 세 가지만 좀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, 일단 첫 번째요. 나의 채무 대부분이 발생한 경우가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주식, 도박, 낭비, 사치,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다액인 분들 개인 파산 안 됩니다. 거의 안 되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. 상대적으로 한번 보게요. 상대적으로. 이걸 보고 계시는 뭐 채무자분도 계실 것이고 전국의 어떤 분들이라도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 사람이 돈을 몽땅 빌려다가 주식, 도박, 낭비, 사치, 비트코인 이런 데가 다 날렸어. 돈 하나도 없습니다. 개인 판사 시켜주십시오 하면 시켜주겠어요? 너 개인 판사 하지 말고 경제적 활동에 담아 얼마라도 갚아서 네 채무를 해결해. 이렇게 하지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하시게 생각하는 게 좋고, 두 번째요. 본인이나 배우자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개인 파산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왜? 개인 파산은 내 거는 전액 법원에 투입시켜야 됩니다. 물론 면제하는 약간의 개인 재산이 있지만 전액 투입해야 되고, 내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법원에 투입시켜야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요. 채무가 세금, 공과금 등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내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채무 등 이렇게 비면책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 파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? 진행시켜도 그 채무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. 자, 이번 시간 개인 파산 신청 자격입니다.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.